안녕하십니까. 북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50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아침 6시 50분입니다. 지금 5시쯤에 지금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일 좀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방송도 오늘 올리지 못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이 지금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달 동안 지금 방송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방송도 오늘 촬영하는 이 방송도 오늘 올리지 못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핵무기 57개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가 57개 있다. 그리고 딱 개수까지 찍어서 말했는데,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지, 백인들의 이 이야기는 잘 가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미 핵무기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6개. 그래서 김정일이한테 보고가 들어갔지. 그래서 6개까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핵무기를, 북한이 만든 핵무기를 김일성, 김정일이 시체가 있는 평양의 그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이렇게 전시해놓고 있는 그 어디야? 금수산 기념궁전 그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걸 핵무기를 싣고 가서 김일성, 김정일 시체 앞에다가 핵무기를 전시하는 거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무슨 음식 차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핵무기를 차려놓는, 거기다 갖다 전시하는 거예요. 차려놓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시체 앞에다가. 그리고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이렇게 핵무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주술적인 의미지, 주술적인. 그런 짓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죽을 당시에 6개를 만들었으면, 그 2012년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1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6개씩만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지금 66개, 아니 70개 이상 만드는 거 되지.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무기가 7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 무슨 그 병신 같은 놈이 그 누구야, 안규백인가? 국방장관 하는 애가, 걔가 말하는 건 북한의 핵무기가 100개에서 120개 정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또 무슨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나름대로. 근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 있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게 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김정은이에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 57개라는 말이. 그러니까 북한에 잘 알려진 그 핵무기 보관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공개된, 북한은 이미 북한이나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 사람들, 북한 내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미 그 정보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정보가. 근데 그 장소 말고 다른 곳에 몰래, 다른 극비밀리에 다른 곳에 감춰놓은 핵무기가 57개가 있을 수 있지. 근데 트럼프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핵무기가 전체가 뭐 어디 다른 데도 어디 있다 이런 말 안 하지 않고 딱 그 아무도 모르게 정말 김정일이하고 딱 그 핵무기를 다루는 한 몇 사람, 한 5-6명밖에 모르는 장소에다가 갖다 감춰놓은 그 핵무기 개수를 딱 트럼프가 말했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말을 전해드는 김정은이 깜짝 놀라지. 야, 내가 여기다가 지금 핵무기 여기다 10개, 여기다 10개 이렇게 감춰놨는데 이건 다 공개된 거고, 이 비교적 공개된 거 말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지금 내가 57개를 감춰놨는데 이것까지 미국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정확히 북한의 핵무기 정확히 몇 개인지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고 안규백이도 정확히 모르고 트럼프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김정은이만 알지.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있는데 비교적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좀 많은 사람들, 북한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에 숨겨놓은 핵무기들 말고 비밀리에 김정은이만 자기만 아는 그런 장소에다가 자기만 혹은 최측근 그 한 서너 명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57개 따로 감춰놓고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딱 찍어서 57개라고 딱 말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너 나와라. 만나자. 오라. 근데 만나서 뭐 할 겁니까? 트럼프는 딱 정해졌지. 만나자 해놓고는 우리는 관계가 좋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만나자 해놓고 쇼를 한번 벌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핵무기 북한 너 핵무기 다 내놔.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다 내놔.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말할 거고, 김정은은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야. 만나서 가서 트럼프 만나면 트럼프한테서 핵무기 내놓으라는 소리 듣겠는데 그렇다고 내놓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거 아무것도 없어. 미국으로부터 김정은이가 얻어낼 수 있는 양보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김정은이가 얼마나 그러면 생각할 거라고. 야, 이거 참 만나서 할 말도 없고 걔네 가면 만나면 그냥 욕이나 트럼프한테 그냥 욕이나 먹고 오겠는데, 응? 그렇다고 또 안 만나자니 또 그리고 안 만나면 또 안 만난 것 때문에 죄가 된다고. 미국은 적들을 공격할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그 직전까지 계속 만나자 대화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대화하자 그러고 만나서 푼다고. 그럼 만나서 뭐라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란을 공격할 때도 올해 2월 28일 날 이란을 공격했는데 그 전날까지 2월 26일까지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고위급이 만났다고. 트럼프 아들 쿠시너가 가서 이란 대표들 만났잖아요. 만나서 거기서 너희 핵무기 다 포기해라. 너희 핵무기 어디 있는 거 안다. 그거 다 내놔라. 이란은 택동사 하지 말라. 그래 자리를 차고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주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틀 후에 때려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나 갔다 북한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미국이 그동안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를 떠들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 그러면
첫째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 세계에서 거지가 되고 양아치가 되고 병신이 되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30년 동안 북한 핵무기 가지지 북한 비핵화한다고 떠들더니만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 가졌네 이렇게 된다고. 전 미국 아니면 좀 모조리들이구나 이렇게 욕먹는다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핵보유를 미국이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기 가진다고. 그럼 그 다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뭐 필리핀, 무슨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다 핵무기 가지겠다 그러지. 난리가 나지. 그동안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 핵무기 가질 때 미국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 저기 남아공, 이 북한 이런 데에서는 핵무기 가진 데서 미국이 계속 안 된다고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가 필요한 나라들이 인도나 그 뭐야 파키스탄이 핵무기 가지는 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핵무기 가지는 건 미국이 알면서도 가만 놔뒀다고.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핵무기 가지는 걸 미용인했고, 또 인도가 또 핵무기 가진다면 너무 또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또 나댈까봐, 너무 또 패권주의 할까봐 그래서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핵무기 가지도록 놔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북한 뭐 그다음 뭐 저기 남아공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서 핵무기 가지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다 때려오셨잖아요. 그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졌는데 북한 지금 현재 핵 보유국이 맞다고.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핵 보유국이지 무슨 누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북한 핵 보유국인데 문제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었다가 핵무기를 다 폐기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미국은 반드시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뭐 신유국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무슨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말해주지만 그건 트럼프가 말하는 건 쇼하는 거고 결론은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모조리 다 미국이 해소할 거라고. 파괴하든지 해소할 거라고. 그걸 김정은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나기 싫은 거야. 김정은은 하루빨리 지금 속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지 빨리 시간이 가서 2년 지나서 트럼프가 떨어지고 좀 다른 놈이 좀 온건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지. 근데 미국의 대외정은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임기 끝나고 다음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민주당 대통령도 북한을 공격한다고. 왜냐? 북한의 비핵화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그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근데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 안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이 북한 공격한다고. 옛날에 1994년도에 북한 연변 핵기지 폭격할 때 그때도 그 민주당이었잖아요.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민주당 대통령이었지만 북한 폭격하기도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북한의 대외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대외 정책은.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게 그건 모르지.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모조리 아마 미국이 파괴하든지 아니면 모조리 이제 그 수거해서 가져갈 겁니다. 미국으로 가져갈 겁니다. 미국은 그거지. 트럼프는 그거지. 김정일한테 야 핵무기 다 내놔. 대신 너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북한에서 왕노릇 해. 그리고 네 아들도 해. 네 손자도 해먹어. 우리 이거 승인해 줄게.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우리가 군대가 들어가서 미군이 들어가서 너를 지켜줄게. 트럼프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김정은이한테. 근데 김정은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넘겨주기로 결심하면 그럼 북한의 국민들
그 다음에 하긴 뭐 북한 국민 그 뭐 개돼지 같은 것들이 뭘 하겠어.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되면서 북한의 이 엘리트들, 그러니까 노동당 간부들, 인민군 장군들 이런 사람들 김정을 죽여버리지. 이 쌍놈 새끼 말이야. 네 할아비 애비가 시켜서 우리 그동안 말이야 굶어 죽어가면서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넘겨줘. 그리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정은도 죽고, 내 생각에는 김정은이 살고 사는 방법은 핵무기를 다 내놓는 건데, 미국에다 핵무기를 다 넘겨주는 건데, 물론 뭐 다 넘겨준다고 해도 뭐 미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에 핵무기 있는 시설들은 다 미국이 있다, 미군이 지키는 방법. 그러면 뭐 핵무기가 북한에 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니까, 사용 못하니까, 미군이 통제하니까 국제사회가 안전할 수 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김정은이 한 데는 핵무기를 내놓으면 북한 내부에서 북한 이 반대파들한테 북한 이제 엘리트들한테 죽을 거고, 핵무기를 안 내놓으면 미국한테 죽을 거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한테 그건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내놔도 죽고, 내놓으면 북한 내부의 그 엘리트들한테 죽고, 안 내놓으면 미국한테 죽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란 답이 없는 거예요. 법이 꼴을 잡고 놓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진퇴양난이지. 첩첩산중? 산을 넘어들 또 하나 산을 만나는 격이지.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네수엘라고 시리아고 이란이 뭐 이라크 다 이제 끝냈어. 이제는 미국이 목표는 중국을 죽이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친한 것 같지만 실제는 원래부터 친하지 않았고, 지금 러시아는 병실이 돼가지고 레이더스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도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도 지금 감당 못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맹국은 북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만 죽여버리면 뭐 중국은 뭐 마지막 저절로 붕괴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죽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 선거에 상관없어요. 트럼프는 이미 이기했고, 지금 이기가 돼서 지금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뭐 3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중간 선거는 원래 지든지 말든지 트럼프는 계속 대통령 할 건데, 무슨 뭐 중간 선거에서 했다고 뭐 트럼프가 뭐 탄핵 당해서 뭐 하겠어. 근데 트럼프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인물. 그래도 이 북한 핵문제 북한이 비핵화 쭉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지. 까짓거 뭐 이란 때리고 무슨 베네수엘라 때린 건 별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북한을 비핵화 만들었다, 비핵화했다, 이 정도 되면 그런 트럼프도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는 거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거지.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지. 그리고 또 삼선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북한 핵무기를 트럼프가 임기 안에 제거해버렸다, 그러면 삼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트럼프는 준비하는 것이고, 이거 다 알아. 이런 사정은 김정은이도 다 알아. 알면서도 죽음의 길로 지금 죽는 순간 시간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은 미국하고 북한이 뭐 말레이시아, 몽골, 그다음 스웨덴, 그다음에 여기 미국의 뉴욕에도 여기 지금 북한 대표부가 있으니까 여러 채널에서 지금 계속 만나자 하면서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하는 목적이 결국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만나자는 거란 말이야. 만나면 야, 핵무기 다 내놔. 대신 너는 살려주고 북한 엄청 우리가 투자해서 북한 정권 지켜주고 북한 인민 살게 해줄게. 그때 핵무기 다 내놓으라 그러면, 그래서 김정은이가 오케이 하면 북한의 그 엘리트들이 핵무기 안 내놓지. 그리고 김정은을 죽여버리지.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은 또 그 핵무기를 가지고 또 미국하고 새로운 딜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만나도 골치 아프고 안 만나도 골치 아픈데 지금 결론은 결국은 이렇게 이 방법을 가든 저 방법을 가든 결국은 김정은 죽을 시간이 예? 다가오고 있고 김정은이 죽는다는 건 결국은 북한 정권이 평양 정권이 전복되는 거지, 멸망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그렇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2, 3년 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 프리덤 여기 프리덤 자유라고 써있는데 이 러닝 이걸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 이 기회에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